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20대 때부터 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주름 미백 막 요런 것들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뭐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20대 초반부터 그리고 빠르면 10대 때부터 피부 관리를 시작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좋은 것들을 제가 한번 쏙쏙 뽑아봤어요. 저도 이제는 24살, 23살이라 중반에 확 접어들었는데, 왜 그때 언니들이 너 중반 되면 확 다르다? 라고 하는지 몸소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낄 줄 몰랐어요. 근데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찍 시작해서 좋았던 것들, 그리고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제가 지금 목이 살짝 나가가지고 말을 많이 해서 살짝 맛이 갔어요. 그래서 목 관리도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어떤 관리들을 하면 더 좋을지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흉터 미백 관리인데요. 흉터 미백 관리는 이제 20대 초반이다 뭐다 하는 거 없이 평상시에 어릴 때일수록 더 빨리 관리해 주실수록 좋아요. 저도 학창 시절이나 지금도 피부가 뒤집어지면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특히 뾰루지나 여드름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저희도 어렸을 때 자칫 잘못 짜거나 아니면은 여드름이 나고 난 후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하면서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정말 보기에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화장 메이크업 할 때도 커버력을 더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나자마자 관리를 해주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이게 나중에 파이고 얼룩덜룩해지고 하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물론 스킨케어도 중요하지만 연고의 도움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한 후에 시카 진정 제품으로 피부 관리를 해준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고는 짜잔! 요 두 가지인데, 이 제품이랑 에크논 제품을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일단 해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라 국내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는데, 이 제품은 이제 큰 여드름이 났을 때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국내 제품 중에서는 에크논 크림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거나 너무 심하거나 할 때는 진정 스킨케어를 한 후에 이 연고들을 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줘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드름이 좀 사라졌다, 아니면은 뭐 부디가 이렇게 짠했다거나 터졌다거나 한 이후에 흉터가 좀 남았다 하면은 그 흉터 관리는 이 노스카나 제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짜잔! 이 노스카나 제품은 제가 수술 후에 수술 흉터 관리에도 사용을 했고, 여드름이 이제 상처가 되고 난 뒤에 흉터 관리를 할 때 하루빨리 이걸 바르면은 흉터도 금방 없어지고 금방 다시 제 3살의 매끈매끈한 피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이 사라진 후에도 흉터 관리를 이 제품으로 꾸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백 관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사계절 내내 선크림 꼬박꼬박 바르기. 선크림은 진짜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외선이 피부에 너무 안 좋은데, 일단 피부 노화, 뭐 기미, 주근깨, 뭐 모공 늘어남 등등등등등등등등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선크림도 되게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촉촉하고 피부 뒤집어짐도 적고 오히려 화장 베이스도 더 잘 먹게 해주는 선크림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 선크림은 괜찮아서 꼬박꼬박 잘 발라주고 있는데, 옛날엔 진짜 막 괜히 번들번들거리고 전 선크림 바르면 피부가 막 뒤집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기자차 선크림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자기 피부에 맞는 선크림들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선크림 뭐 안 발라도 모르지 뭐 하는데, 최근에 제가 릴스를 봤는데 선크림을 안 바르고 해변가에서 낮잠을 자다가 요 이마가 비닐처럼 자글자글하게 다 올라와서 그 껍질이 다 벗겨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진짜 정말 아프고 힘들고 나중에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미 피부는 노화가 돼버렸고 한 거기 때문에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꼬박꼬박 발라주셔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최근에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구달의 무기자차 선크림을 추천드리고요. 그 선크림이 되게 수분감도 잘 들어가 있고 오히려 수분크림을 한 겹 더 바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베이스도 더 잘 올라가고 제형이 가볍고 무겁지 않고 끈적거리지 않다 보니까 손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고민 중이시라면은 요즘 환절기나 겨울철에도 좀 촉촉하게 쓸 수 있는 구달의 무기자차 선크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두피 관리. 두피 관리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가 머릿결은 막 트리트먼트 바르고 린스 바르고 헤어팩하고 뭐 에센스 바르고 빗질해주고 관리를 정말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두피 관리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렸을 때 하루라도 빨리 두피를 관리를 많이 해줘야지 나중에 가서도 두피 건강 관리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발이 건강하려면 두피부터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샵 다니면서 두피 케어를 받고 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데일리로 한 번씩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데일리로 관리하는 방법은 호호바 오일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호호바 오일도 제가 영상에서 옛날에 몇 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호호바 오일이 두피 케어 관리에 꽤 좋거든요. 호호바 오일은 피지 속에 들어가 있는 노폐물들을 녹여가지고 제거도 잘해주고 항염 항균 작용이 있어서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피부 질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알게 된 이후로 호호바 오일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손끝에 이렇게 묻혀서 두피 마사지를 해줘서 두피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을 제대로 사용하시려면은 샤워하시기 전에 스팀 타월 있잖아요. 스팀 타월을 머리에 이렇게 둘러서 한 10분 정도 있어주면은 이제 여기가 따뜻하게 모공이 열리면서 그 이후에 손끝에 호호바 오일을 묻힌 다음에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두피 마사지를 꼼꼼하게 해준 다음에 샴푸로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끝나요. 이게 생각보다 귀찮긴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뭐 한 번 할 수 있지 막 이래도 막상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 금방 오고 시간도 금방 가고 왜 벌써 일주일 지났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관리해주면 정말 좋다는 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호호바 오일로 두피 관리를 해주실 때 샴푸는 약산성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 호호바 오일 자체가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 호호바 오일이 나랑 잘 맞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너뷰티입니다. 이너뷰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죠. 근데 저는 원래 막 영양제, 이너뷰티 뭐 그런 거 먹어봤자 뭐 얼마나 효과 있다고 솔직히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되게 영양제 뭐 굳이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부터 조금씩은 먹었지만 꾸준히 먹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양제를 먹어야겠구나.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영양제의 도움이 필요하구나가 몸에 점점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은 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 이거는 몸에서 신호 보내기 그 전부터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꼭 챙겨 먹는 이너뷰티 3가지를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히알루론산 영양제랑 콜라겐 그리고 효소 요 3가지를 꼭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특히 콜라겐은 정말 꼭 챙겨 먹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왜 콜라겐을 먹어야 되냐? 저희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전 어렸을 때부터 커야 된다고 부모님이 뭐 돼지 껍데기나 막 그런 콜라겐을 잘 먹어야 된다고 챙겨주셨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피부 탄력이랑 뭐랑 챙겨야 된다고 콜라겐을 먹고 바르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생각보다 콜라겐이 몸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전 요즘에 콜라겐 먹는 영양제로 뉴트리미의 마이스킨 W 센텔라 글루타치온 C 콜라겐을 먹어주고 있는데 이 콜라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맛있어서. 저는 맛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콜라겐들도 먹어봤는데 그 콜라겐 특유의 분유 비린내?
그런 비린 맛이 좀 있었어요. 좀 뭔가 미끈미끈하고 이상한 향과 식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더 상콤하고 비린 맛이나 그런 것들도 거의 없어서 이 제품이 가장 먹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라겐은 맛도 괜찮다 보니까 꾸준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콜라겐 영양제를 보실 때 하나 체크해보면 좋은 부분이 이 콜라겐 영양제 안에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냐 없냐를 봐주셔야 해요. 왜냐면 이 엘라스틴이 콜라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콜라겐을 몸에 이렇게 막 때려 부어도 이 안에서 잡아주지 않고 다 놓쳐버리면 먹는 보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엘라스틴이 콜라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엘라스틴은 사실 전신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엘라스틴은 꼭 챙겨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엘라스틴이 20대까지만 해도 잘 나오는데 30대 쯤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은 점점 감소하면서 탄력성이랑 보건력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콜라겐을 챙겨 먹을 때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같이 먹으면은 1+1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꼭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냐 없냐 확인하고 콜라겐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엘라스틴도 들어가 있고 맛도 괜찮고 딱 챙기고 다니기에도 좋아서 저는 갖고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히알루론산은 제가 건성이고 몸의 수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은 꼭 챙겨 먹고 있고요. 효소는 여우 효소를 먹고 있는데 이 제품이 곡물 맛이어서 전 사실 미숫가루, 흑임자 이런 거 좋아하는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물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막 비린맛, 청국장 그런 꾸렁내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고 이 제품을 챙겨 먹으니까 제가 좀 과민성도 있고 장이 좀 안 좋고 그런데 요거 챙겨 먹으니까 배도 괜찮고 저는 좀만 먹어도 더부룩함을 좀 많이 느끼는데 더부룩함도 많이 괜찮아져서 장 건강으로는 효소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미 후회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세 교정과 얼굴형 관리입니다. 저는 자세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안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자세가 진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척추 측망증도 있고요. 병원 가서 MRI도 찍었고 신경주사도 맞은 사람이 있고 자세도 많이 무너졌고 어깨도 말려있고 거북목도 좀 있고 얼굴형도 어렸을 때부터 좀 비대칭이지만 자세가 무너지면서 오는 비대칭도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락도 받아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아주 호되게 후회를 했어요. 저희 말 중에 잊지 말자 척추수술 3천만 원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폼롤러랑 요가 매트를 구매해서 스트레칭도 좀 자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오래 앉아있거나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고 스트레칭으로 펴주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요가 5분 요가, 아침 요가, 무슨 요가, 어디에 좋은 요가, 승모근에 좋은 요가 이런 걸 쳐서 요가도 조금씩 해주고 있고 얼굴형 관리는 괄사를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사실 돈 내고 뭐 이렇게 샵 가서 받으면 편하겠지만 생각보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들고요. 저는 경락도 비싼 돈 주고 받아봤는데 효과는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안 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전 집에서 하는 관리를 택했는데 그래서 이런 괄사들로 뭐 얼굴형, 승모근도 풀고 림프 같은 데도 풀어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고 독소도 빼고 여독도 풀고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얼굴형이나 이런 근육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서 나중에는 더 풀어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빠르게 괄사나 이런 것들 근육들 말랑말랑하게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앉는 자세, 턱 괴는 거, 다리 꼬는 거, 백팩이나 가방 같은 거 무거운 거 맸다고 앞으로 굽히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그걸 다 해서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평상시 자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진짜 신경주사가 되게 아파요. 정말로 기분도 되게 이상하고요. 다들 그거 맞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시기를 제가 진짜 후회하는 이 눈빛으로 말할게요. 정말로.
그리고 5번째는 안구 관리입니다. 저는 시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라섹 영상이 있듯이 시력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렌즈를 꼈거든요. 한 초등학교 6학년? 눈에 상처도 너무 많았고 나중에는 알러지도 올라오게 돼서 안과에 갔더니 이제 렌즈 절대 끼면 안 된다. 눈에 상처가 많고 눈이 많이 약해져서 렌즈 끼지 마시고 바로 라섹하세요 라고 해서 라섹을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라섹을 한 이후에도 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픔도 잘 못 느낀다. 거기에다가 수분도 너무 부족하다. 인공 눈물을 꼭 넣어주고 수분 관리를 꼭 해줘야 되는 답이다. 거기에다가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때 가끔씩 눈을 뜨고 자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정말 눈이 찢어질 듯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구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 해주고 있는데 인공 눈물 자주 넣어주기는 당연하고요. 자기 전 이럴 때는 안연고, 리포직 같은 안연고를 통해서 자기 전에 이렇게 넣어주고 잠을 청하기도 해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카메라 조명, 뭐 컴퓨터를 볼 일이 많잖아요. 특히 현대인들이면 핸드폰, 컴퓨터에 노출되는 시간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적외선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안경을 구매를 해서 그거를 장시간 이용할 때는 그 안경을 껴주고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이런 스팀 안대를 착용을 하고 자요. 눈이 너무 피로하거나 그럴 때는 특히나 차고 자는데 이 스팀 안대가 풀어서 일회용으로 딱 하고 있으면은 온열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스팀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안구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스팀 효과 때문에 보습 효과에도 도움이 있어서 저는 잠이 안 올 때도 일찍 이걸 끼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이 친구를 통해서 좀 눈의 보습 관리 그리고 눈 피로도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데 정말 처음 쓰자마자 효과가 좋은 거예요. 다음날 눈이 좀 개운한 거예요. 특히 불면증으로 좀 잠을 못 자는데 이거 끼고 일찍 잠에 청할 때도 있고 스팀 안대에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9점 스팀 안대 이거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거 지인이 써서 써봤다가 좋아서 네이버로 구매했는데 이거 가격대도 괜찮고 지속시간도 괜찮고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취미생활과 돈관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 연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2가지인데요.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막 그림 그리기, 낙서하기, 뭐 기타 치기 등등 취미생활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성인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취미생활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취미생활이랑 돈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고 나는 뭘 위해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뭐가 하고 싶지? 난 요즘 어떤 재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물보 올렸을 때도 그런 거 관련한 질문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한번 빠졌다가 취미생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는 취미생활을 하나 만들고 작은 성과에도 뿌듯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취미생활이라는 건 내가 어떤 성과를 꼭 내야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좋아서 하는 거니까 요만큼 잘해도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못해도 뭐 못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일보다는 더 쉽게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클라이밍을 좀 시작을 했는데 클라이밍 브이로그에 있듯이 클라이밍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잡생각도 없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 끝 피니시를 찍는 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클라이밍을 처음으로 이제 취미생활이란 거 만들고 연기 수업 같은 것도 해보고 요즘에는 책도 좀 읽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돈 관리도 20대 때부터는 우리 엄마가 주는 우리 아빠가 주는 용돈이 끝이 아니라 뭐 알바를 하든 일찍 인터넷 들어가든 아니면 따로 일찍 일을 시작하든 이제는 내가 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종소세부터 시작해서 월세, 뭐 생활비, 핸드폰, 보험비 외 등등등등 나갈 게 정말 많아요. 떠안게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20대 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탁 맞아버리면은 돈이 확 나갈 때가 있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물론 20대 때 놀고 싶고 사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꼭 저축이나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여윳돈을 두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저축을 조금씩은 해두는 게 좋다. 돈 관리 요런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은 정말 인생 손해보는 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살 때부터 1년이라도 일찍 관리를 시작하면 좋은 것들 6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렸는데요. 이미 저는 후회하고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시작한 관리도 있고 예전부터 그냥 알게 모르게 알고 있어서 야금야금씩 해왔다가 오히려 좋아 한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한테도 이 꿀팁들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고요. 여러분들도 일찍이부터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처럼. 그래서 건강하고 알찬 시간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